어떨 때 취재가 함정이라고 이제 비난을 받느냐 하면은 실제 첫째는 위법한 수단을 동원한 것. 네. 예, 위법한 수단을 동원했다. 법을 어겨가면서. 예, 법을 어겨가면서.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네. 어디 사람 많은 곳에 보내가지고 계속 아까 말씀하신 방법처럼 사람을 계속 유혹해서 네, 네. 그 사람을 이제 끌어들인 다음에 마치 성매매를 갖다 시도할 것처럼 하다가 확 잡아버린다든가. 사실은 미성년자를 이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네요. 차라리 나이 많은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그 사람이 속이도록 했으면 죄가 좀 감해지는데 아하. 아예 미성년자를 동원했다. 예.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법한 수단의 취재. 그다음에 네. 신분을 속인 거죠. 기자인데 기자가 아니라고 접근해가지고 계속 예, 예. 얘기를 갖다 하게 만든 다음에 네. 몰래 녹음을 했다든가 이런 거죠. 그다음에 대리인을 통한 취재. 자기가 안 가고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기자인 것처럼 시켜가지고 취재를 해왔다든가 이런 것들. 네. 네, 이런 것들은 취재 문제에 있어서 이런 걸 갖다가 함정 취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 위법한 수단을 동원한 거 없습니다. 뭐 들어오려니까 들어갔죠. 아니 그리고 일단 수사도 그렇게 하는데 네, 취재야. 취재야 뭐 이게 네. 이게 취재야. 그리고 그렇다면서요. 권력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방식의 취재를 다 한다면서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왜 지금 말씀하신 게 문제가 되냐면 왜 그럼 함정 수사는 법의 통제를 받으면서 요 정도만 하라고 딱 규제를 하느냐. 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가 수사기관의 함정 수사를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는 것은 국가와 국민 간의 신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맨날 국민을 속여서 그렇죠, 함정을 그렇죠, 파고 그렇죠. 기다리면 네. 국민은 어디 나다니기가 참 난감한 거죠. 그 옛날에 그 경찰들이 딱 숨어가지고 네, 이게 카메라 쏘잖아요. 쏘고. 아 네. 그거 진짜 걸리면 진짜 그다음에 기분 나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약간 차선을 좀 위반해 갖고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곳에 네, 항상 네, 네.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덥석 네. 잡는 방법 이런 것들이 결국 이게 잦아지면은 국가와 국민 간의 신의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국가적으로 오히려 손실이 크다라고 네, 해서 네. 안 된다고 하는 거고 사법 정의를 세우는 게 경찰인데 사법 불신을 심으면 그게 그렇죠. 경찰의 역할이냐 네. 이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는 사회에 유익하고 공공성을 가졌을 경우에만 허용을 하고 네. 범죄를 유발시키는 거는 절대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 이 문제냐면 국가기관의 활동인데 신의를 지켜야 되고 신뢰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두 번째 공권력을 동원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국민보다 우월한 지배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국민을 이리저리 휘두르고 속일 수 있는 유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 조심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네. 그건 언론도 나름대로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질 거를 되게 따집니다. 뭐냐면 함정이냐를 따지려면 첫째 그 함정에서 취재한 것의 종류와 성질이 뭐냐 보면 혹시 대통령의 부인이 뇌물을 함부로 막 받는 거 아닌가 뇌물을 받는데 어떤 요구사항을 들고 가서 민원사항을 들고 가서 얘기를 하면 이건 국정농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국정농단을 벌이는 건 아닌가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질서 자체가 대통령 부인에 의해서 누구든 들어와 누구 뭐 사적으로 만남을 대통령이 어떤 운영하고 국정을 갖다가 논의하는 공간 속에서 마구 벌이지 않도록 네. 이 범죄의 종류와 성질이 어떤 것이냐를 일단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유인한 사람이 어떤 지위에서 어떤 자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냐라고 하는 건데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신분을 속이고 접근했다든가 이게 아니고 네, 이 양반은 그렇죠. 아는 사이에 네. 네, 아니, 의견을 나누기도 했고 그 뭐 1,000 몇백 명인가 초대하는데 거기도 초대를 받아서 갔던 사람이고 네, 선물도 또 대통령이 줘서 받은 사람이고 예, 예. 그러니까 답례를 하겠습니다라고 비싼 걸 좀 가져가긴 했습니다만은 가져간 사람이니까 그 범위를 유인해 내려고 했던 사람의 지위는 도대체 어떤 거냐도 봐야 됩니다. 네. 예, 복잡하지만 네. 그다음에 유인한 경위와 방법 살살 속여갖고 조금씩 끌어들인 거냐? 네. 저 이거 가지고 갈게요 네, 라고 네. 보여줬더니 가지고 오세요 그렇죠, 라고 그렇죠. 했으니까 그게 무슨 잘못이야. 자기가 원했네. 비서진들이 다 입고 한 그 공간에 꾸벅 인사하고 불러서 왔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그래서 만났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인한 경위와 방법은 어떤 거였냐? 그다음에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그러니까 최 목사의 유인에 따른 김건희 씨의 반응은 어땠냐? 아유 뭘 이런 걸 네. 하면서 맞아들이고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거는 저기 놓고 들어오시고요. 예. 이따 갖고 나가십시오. 네. 나갈 때 갖고 나가십시오. 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뭘 이런 걸 다 주시지 마시지 이렇게. 마시지 이런 게 아니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고 또 하나 사실은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받았는데 나중에 액수도 좀 확인해보고 내용을 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면 통상 24시간 안에 안에 되돌려주든지 돌려주고, 예. 24시간 안에 되돌려주려고 한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 근데 24시간 안에. 네, 없잖아요. 그렇죠. 보관 창고에 넣어놨던 거 아니에요. 보관 창고가 어딨어? 아니 캐비넷이나 서랍에 넣어놨는데 깜빡 잊었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는데 네. 대통령실도 해명을 좀 잘해야지. 저 컨테이너 박스에 있습니다. 보관 창고가 따로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받은 건데? 그러니까 사진도 보여줬잖아요. 아, 사진도 있어요? 사진 나왔어요. 보관 창고? 보관 창고라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받아쳐 드셨으면 그런 게 있을 것이며 보관 창고라고 칩시다. 근데 전 지금까지 청와대에는요 그 대통령실은 보관 창고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았대요. 아예 왜? 아예 받질 않으니까. 이 말이야 막걸리야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뭐 무슨 이런 개코 같은 나라가 됐어요. 예. 그런 걸 사진을 당당하게 보여주면서 무슨 보관 창고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만 이제 최 목사의 경우 하나는 분명히 걸립니다. 유인 행위에 있어서의 위법성. 네. 대통령 부인이면 3만 원짜리 이상을 가져가면 안 된다거나 10만 원짜리 이상을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선을 지켰어야 되는데 네. 그 선은 무너졌는데 그건 아마 최 목사도 그렇고 서울의 소리도 아예 뭐 작심을 한 것 같아요. 네, 네. 틀림없이 엄청난 그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데 취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아마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고 이거 가지고 갈까요 하니까 아 뭐 별말 없다가 네. 갖고 왔을 때 아유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그냥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함정이라는 의미가 거기에서 어디 적용할 만한 데가 없어요. 뭐가 함정이야? 예, 함정은 싹 차려놓고 싹 감춰가지고 빠지게 해야 되는데 네. 보여주고 가지고 갈까요? 가져오세요. 왔더니 아유 뭐 이런 걸 다 하면서 받았는데 어디부터가 함정이냐가 문제인 거죠. 그런 문제. 그다음 공직자에 대한 고가품 제공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고가품을 제공해서 받아들이는 현장을 잡으려고 목표를 한 거냐? 네. 사실은 고가품만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고 만날 기회를 마련한 다음에 실제로 국정농단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취재하려고 했던 것이냐. 네. 여기에서는 글쎄요, 제가 내용을 보기에는 후자가 가깝습니다. 이걸 핑계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벌어지는 국정농단이나 각종 민원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든가 난맥상을 갖다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려고 했던 그런 취재 목적이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함정이라는 의미를 갖다 그냥 곧 받는 거를 갖다가 딱 잡으려고 딱 주면서 받는 순간 착 해갖고 갖고 왔다면 함정이라는 의미가 조금 들어가는데. 그렇네요. 예. 그래서 대리인에 의한 기획 연출 취재 뭐 이런 쪽의 의미가 더 크죠. 근데 프레임상으로 함정이라는 단어를 빨리 붙이면 네. 일단 서울의 소리가 잘못을 하긴 했어. 네. 문제가 많아라는 걸 갖다가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이건 기획 연출 취재라고 하는 거고 취재상의 연출에 대한 기획 이렇게 봐야 되는 거 맞죠. 아무튼 대통령실로서는 그러면 고발을 해야죠. 그렇죠. 예. 서울의 소리 와서 다 압수수색하면서 어떻게 기획됐는지 서류를 보자 그러든지 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에 써야 되거든요. 뭐라고. 네. 그래야 판사가 도장을 찍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부인이 불법한 물건을 받긴 받았는데 예. 그래도 안 받을 수도 있었는데 받게 한 것에 대해서 그 경과를 갖다가 압수수색해서 밝혀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부인이 있던 그 장소, 그 분위기 속에서 늘 뭔가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일을 인정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실로서는 참 부담스러운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반응을 보인 게 뭐 유튜브에는 뭐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뉴스타파는 뭐 공영방송인가? 말이 빈궁한 거죠. 방명록이나 통제나 면회 기록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막 사람들이 전화로 오세요, 카톡으로 오세요 하면 들어와서 막 네. 이야기하고 나가고 선물 놓고 나가고 이런 사실을 압수수색 영장이나 아니면 재판에 들어간다면 재판 과정에서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어쩌면 서울의 소리도 그걸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당연히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아무런 조치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만히 지금 고발 고소 이런 얘기도 안 나오고 뭐 심지어 대꾸하지 않겠습니다. 네, 끝나는 심지어 거죠. 순방 가가지고도 그렇게 나대던 양반이 이제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런다.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다만 있지 이제 여기서 않습니까? 제일 또 하나의 이제 최 목사님이 이제 법적으로 저촉될 수 있는 것은 명예훼손 여부. 네. 누가 잘못을 했는데 잘못했다는 걸 만방에 큰 소리로 외치면 그렇죠. 명예훼손이 됩니다. 아 저놈이 도둑놈이야 이것도 예, 명예훼손이라면서요. 그렇죠.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예, 게 예,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나라도 우리, 있지만 예. 그다음 사진을 몰래 찍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촬영 행위나 카메라 반입에 있어서 아니 그 유명인도 초상권 침해가 있나요? 모르게 찍었어. 모르게 찍었다고? 일단 모르게 찍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카메라 반입과 촬영 행위는 통신 비밀과 관련되어서 네.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 방해. 왜냐하면 경호 업무를 방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 네. 저 카메라 좀 찍으려고 하는데요라고 신고는 차마 못했겠지만 아무튼 슬그머니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업무 방해 이 문제를 갖다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이라도 사실은 물품 창고를 열어서 최 목사한테 받은 그 물건이 언박싱 됐는지 박스에 갇힌 채로 그냥 거기 얌전히 그쵸. 있는지 아니면 이미 들고 다녀갖고 헌 게 돼버린 건 아닌지 아니 이미 뭐 전시품처럼 다 까가지고 다 널려 있던데요. 뭐. 그러니까 이거를 대통령실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옳고 네. 지금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라고 박스에 그냥 담긴 채로입니다. 아니면 꺼내서 잠깐 보고 넣어놨습니다. 아니면 꺼내서 써갖고 많이 달았네요. 분명히 하든지 언론이 취재를 갖다 집중적으로 하든지 네. 이게 벌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벌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창고 안에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다 해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다 뭐냐고. 해명해야 됩니다. 이거는 최 목사께서 슬그머니 가서 찍었다든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든가 뭐 명예훼손을 좀 했다든가의 문제가 아니라 네. 국정농단이나 국가의 기강 자체가 허물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그쵸. 그 대통령실이 책임이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받은 것일까 창고를 놔둔 거 보면 도대체 시민들은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친하면 들어가서 민원 사항을 얘기하고 네. 자기들의 정치적 의사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네. 라고 하는 문제. 근데 이것도 김건희 씨가 얼마나 자주 자숙하겠습니다. 내조하겠습니다. 네. 조용히 뒤에서 지지하고 후원하면서 제가 대통령을 모시겠습니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을 예. 뭐 국민한테 큰절을 했다가 뭐 했다가 몇 번이고 얘기하고 대통령도 몇 번을 약속한 것인데 네. 이 깨진 거에 대해서 언론이 취재를 해야죠. 그러니까. 왜 도대체 하나도 안 지키는 것이냐라고 네. 네. 하는 문제.